자, 얘들아, 이번에는 이거 작년 수능이고요. 주요 문제들 관련된 것들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 했으니까, 자, 지금, 쌤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잠깐만 쉴게요. 멈춰놓고 풀어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쌤은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무슨 현상인지부터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자, 미생물이 적당한 습기랑 먹이가 있는 환경을 선호한대요. 이거는 자연현상이죠. 이거는 미생물이 선호를 하는 거지, 만약에 인간이 선호한다 그러면 사회문화가 될 거예요. 자,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자,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증가했다? 식생활에서 이런 게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정제된 걸 많이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사회문화 현상이고요. 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에 탈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현상입니다. 자, 이거는 인간이 일상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어. 근데 내가 장에 탈이 나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약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어, 우리 몸이. 그랬을 때는 장에 탈이 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연현상이고요. 항생제를 남용한다라는 표현은 항생제를 자주 먹는다라는 거거든요. 장내 미생물을 죽이는 항생제를 남용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사회문화 현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같은 현상은, 자,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건 달리 아니요. 둘 다 나타나는 거고요. 같이 함축적이다라고 했는데 니은은 디귿과 달리 맞고요. 정답이고, 자, 개연성의 원리는 리을과 달리 디귿이 아니라 바뀌었죠. 자, 리을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이 나타난다. 둘이 똑같은 보편성은 공통이니까 달리가 틀렸고요. 자, 기억 니은과 디귿 리을로 묶이는 게 아니라 기억 디귿 니은 리을로 엮여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것이 양적 연구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일 문제 많이 나오고 어려운 부분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봤을 때 갑은 직장인의 업무 과부하와 직무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걸 좀 줄여줄 테니까 자, 보시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지해 둘게요. 자, 이제 쌤은 풀겠습니다. 갑의 연구에서 표본은 땡땡 기업 직원 전체다라고 했는데요. 직장인의 업무 과부하랑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땡땡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은 전체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뢰 연구를 봐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쭉 가다가 우선 을은이라고 나왔죠. 아, 우선 을은이 아니고 여기 위에. 자, 을은 한편 을은 해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데 직장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모집단이 기업 전체가 아니라 여기는 직장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땡. 틀린 표현. 옳은 거 찾는 거죠. 을의 연구에서 디귿은 기억의 조작적 정의, 리을은 니은의 조작적 정의래요. 자, 을이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직무 스트레스랑 상사의 정서적 지원 간의 관계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도한 업무량에서 비롯된 거를 양적 과부하로 체크를 했대요. 자, 그럼 기억이 뭐냐면 업무량, 양적 과부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업무 이해도는 질적 과부하로 체크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양적 과부하랑 질적 과부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의뢰 연구에서 양적 과부하를 과도한 업무량에서 비롯된 업무 과부하라고 한 거고요. 질적 과부하를 낮은 업무 이해도에 대해서 비롯된 업무 과부하라고 구분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조작적 정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업무량으로 얘기를 한 거고, 얘는 과도한 업무량에서 비롯된 업무 과부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업무량이 아니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의뢰 연구에서 직속 상사가 일정 기간 동안 격려와 신뢰를 표현한다. 자, 가보면 을은 갑의 연구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 쭉 가다가 자, 여기 보시면 A 집단에 배치하고 질적 과부하로 있는 애들을 B 집단에 배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직속 상사가 일정 기간 동안 격려와 신뢰를 표현하도록 했대요. A1과 B1에만요. 자, 그랬을 때 상사의 정서적 지원은 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이 바로 정서적 지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실험 처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즉 의뢰 연구라고 하는 것은 실험법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실험법을 통해서 상사의 정서적 지원이라는 종립 변수가 정서적 지원, 상사가 해주는 정서적 지원이라는 독립 변수가 스트레스, 즉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종속 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4번에 의뢰 사후 검사 결과에 따르면 B1의 직무 스트레스 수치. 자, B집단이 겪는 유형에는 효과가 있었고요. A집단이 겪는 거에는 낮추질 못했대요. 자, B집단에서는 뭐였냐면 바로 질적 과부하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자, 그러면 B1의 직무 스트레스 수치는 A1의 직무 스트레스 수치보다 낮을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걸 봤을 때 사후 검사의 결과 지금 A1과 B1의 사전 직무 스트레스를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표현한 거는 B1은 분명히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A1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야. 그냥 몰라. 그대로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이 수치를 물어봤을 때 이거는 사전 검사 수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르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틀렸어요. 낮을 거라고 확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뢰 연구 결과는 업무 과부하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반박한다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거를 전제로 해서 상사가 주는 상사의 정서적인 지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미 갑의 연구 결과를 전제로 하고 있고 업무 과부하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거기에서 이 상사의 정서적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갑의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거 좀 문제 어려웠어요. 수능에서 이걸 본다고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겠죠? 자, 여기 이 부분이 해당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점으로 갑니다. 자, 관점인데요. 이 필자의 관점은 인구가 증가하면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대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회 질서를 위협한대요. 그래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생존 가능한 자리를 찾으려는 개인들의 노력을 낳고 이는 업무 전문화로 이어진대요. 그래서 업무가 전문화되면 상호 의존을 하도록 압박하고 상호 의무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강화한다. 자, 즉 전문화로 인한 업무가 나뉘는 것은 무한 경쟁이 파괴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즉 업무 분화 필수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론이 되겠죠.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쟁이 심해지면 질서를 위협한대요. 자, 그래서 우선 희소가치. 자, 희소가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요. 개인의 노력을 낳는데요. 노력을 강조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강조하는 쪽은 기능론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게 업무 전문화로 이어질 거래. 그래서 업무 전문화는 상호 의존을 하도록 압박한대요. 개인들로 하여금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다른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하도록 압박하고 그 상호 의무, 내가 갖게 되는 서로의 의무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강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나뉘게 된 것은 무한 경쟁이 파괴될 수 있게 오히려 각자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되는 이런 것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질서 유지의 필수라고 나와 있죠. 기능론이 될 거예요. 이 글을 보고 기능론을 찾는 것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하시고요. 사회 안정보단 변동을 중시 당연히 아니죠. 갈등론의 입장이고요. 이거는 상황정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갈등론이고요. 사회제도를 지배와 피지배의 재생산 갈등론이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글을 읽고 무슨 관점인지 찾는 것 요거부터가 첫 번째 단계고요. 여기 선지가 각각 무슨
관점인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체크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갈등론,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엔 여기 있는 연구, 연구도 아니죠. 이거 자료 수집 방법이죠. 자료 수집 방법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보니까 A와 B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요. A를 보니 이 가배한 걸 보니까 설문조사 자료집을 분석했어요. 자료집을 분석했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설문조사 자료집을 분석했으니까 이건 문헌 연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파악하기 위해서 을 같은 경우에는 학급을 하나씩 선정합니다. 그리고 토론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했으니까 참여 관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쌤이 잠깐 멈출게요. 한번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이 사용한 거 문헌연구법입니다. 여기는 참여관찰법이죠. 자, 다수의 응답자, 여기서 이제 함정이 이거죠. 질문지법이라고 틀렸습니다.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하는데 적합한 거 정답은 2번이죠. 이게 함정선지였습니다. 1번 고르라고 한 거예요. 인과관계 파악을 통한 법칙 발견에 유리하다라고 한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참여관찰법은 유리하지 않죠. 언어적 상호작용 참여관찰법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험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1단원 문제가 요 정도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4문제 풀었죠? 총 4문제 풀었고요. 자기가 이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 맞췄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